시작할까요? 4월 9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월 13일 제7차 물포럼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부총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유엔 및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와 유엔과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계 기자대회에 참석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속의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세계 기자대회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60여 개국에서 100여 명의 외국 기자가 참가하여 분단 70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서울, 부산, 대구 등을 순회하며 다양한 문화체험과 현장 취재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각국의 현직 기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 상황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해외 언론인들의 이해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KBS 이하경 기자입니다. 일본이 자국의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임나일본부서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게재하고 또 이번에 개정된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런 주장을 강화하면서 고대사 왜곡을 좀 더 강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2011년 중학교 검정 결과 발표 시 여사한 왜곡 기술에 대한 우리 측의 강력한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정 통과본에 여전히 실린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나 일본 부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미 일본 학계에서도 통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의 구체 분석을 거쳐 일측의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관련 기술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저 소속하고 성명을 좀 밝혀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 교과서에 네네네. 교과서에도 그 2011년에 저희가 시정 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김우정인데요. 그러면 이번 건에 대해서 조태용 1차관님께서 배시옥으로 일본 대사를 초치했을 때 이 건에 대해서도 유감의 말씀을 전달하셨나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배시옥으로 대사와 조태용 차관하고의 면담 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 여러분께 알려준 사항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알려주겠습니다. 추가된 질문인데 2011년에 이미 관련 기술의 시정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으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요구를 하실 것인지.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련 기관, 특히 역사학자들의 학술적인 분석을 다시 한번 받고 그거에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기해야 될 사안입니다. 외교부에서 일본 교과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좀 아닙니다. 관련 기관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 오늘 이완구 총리께서 이제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입장 발표가 외교부와 조율이 돼서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런 사안까지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힐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총리는 국정을 통할하십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셔서 하실 수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총리께서 하신 행위에 대해서 외교와 사전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답하는 것 그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총리께서 국정을 통할하시는 만큼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이 정부의 조율된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네, 우선 제가 총리님이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게 아직까지 지금 끝났나요? 하고 있나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로 제가 오기 전에 잠시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임나 일본 부설 관련해 갖고는 작은 문제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련 기관의 뭐 구체적인 그런 검토를 해서 엄중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뭐 그런 요지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총리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시간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연합뉴스 이하입니다. 네. 예, 연합뉴스 이하인데요. 네네. 예, 지난번에 한일 안보 대화가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동안 진행 상황이 있었는지요? 네,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린 거랑 같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 중이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네, 한겨레 김혜열입니다. 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주둔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 2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시에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방안에 맞춰서 한국 내의 참전 군인 단체에서는 한국군 민간인 학살은 조작이다라면서 이분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 전쟁 관련 사진전을 반대하면서 행사 차질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분들 이외에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군의 이 최명신 전 사령관도 불미스러운 일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요? 이 민간인 학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인지요?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만 국방부 측에다 질문을 던져야 될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정상이 2001년에 베트남 주석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서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히셨고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에 방문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마음에 빚이 있다. 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이라고 봐야 될 텐데 외교부에서 관여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표현들, 미안함, 위로, 마음의 빚이라는 부분이 민간인 학살 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인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상들이 지금 저한테 언급하신 바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말씀은 그 전체로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은 해당이 되고 어떤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그런 전쟁 과정에 있었던 사안은 제가 보기엔 국방부에서 역사편찬위원회라는 데가 있고요. 군사편찬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군사편찬위원회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그 판단은 아무래도 국방부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사안인데요. 2013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하셨을 때 이 호치민 전 주석의 묘에 헌화하고 참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별도의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하는 발언은 없었는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 박 대통령의 헌화와 참배는 행동으로 보여준 그 자체가 강한 화해 제스처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 참전 문제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가상적인 질문인데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저는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외교부 소관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지 제 범위를 넘어서는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해할 거라고 하신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예. 보통 이해해 외교부 대변인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입이라고 불리는 거 대변인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뉴스원의 김순 네, 선수입니다. 총리께서도 기자간담회를 하셨고, 당정간 TF도 만들다고 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대응하던 것을 이제 좀 체계화, 구체화, 조직화 해가지고 대응 수위도 좀 높이고, 총력 대응하는 대일 관계에 대해서 총력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스탠스를 잡은 건가요, 정부가? 어저께 외총리와 가진 장관께서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결론, 거기에 그 내용 중에 하나겠죠. 대일 외교를 좀 총괄하는 TF를 만들겠다. 그런 사안 갖고 저희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저께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또 필요성이 또 인정되고 그거는 어저께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 대일 외교에 대한 우리 자세에 관련돼서는요, 저희는 항상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 같은 안보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그런 입장을 저희가 견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조치하거나 아니면 비판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도 저희가
저희 외교부 당국자도 얘기했고 아마 저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서 저희가 저희 입장을 표명을 하고 또 성명도 발표하고 그거 이외에 그 역사 교과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즉 아까 그 임나 일본 부설 같이 그거는 이제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도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그런 역사학자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우리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항상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정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 수순은 과거에도 밟았고 앞으로도 또 밟을 거고요.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취할 조치가 있으면 그거는 또 검토해 나가겠다. 그 두 개로 끝났다. 앞으로 뭐가 더 있을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단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그것도 관계부처와의 또 협의도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차분하게 또 단호하게 엄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